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안톤 체홉 원작의 귀여운 여인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너무도 귀여운 여인 올렌카는 극장 지배인 꾸우낀에게 사랑을 느끼고 결혼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모스크바에 간 꾸우낀이 갑자기 죽고 그녀는 큰 슬픔에 빠져 지낸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올렌카는 다시 부스토발로프라는 목재상 주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별로 가깝지도 않은 중년 부인이 찾아와 부스토발로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간 사흘 후에 이번에는 장본인인 부스토발로프가 찾아왔다.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네, 커피 드세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는 불과 10분이나 앉아 있었을까 말도 몇 마디 하지 않고 돌아갔지만 올렌카는 벌써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얼마나 그에게 반해버렸는지 그날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들떠 있었다. 정말 좋은 분이야. 세상에서 그처럼 멋진 분은 처음 봤어. 제가 보기에도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 같았어요. 그렇지, 마브라. 이를 어쩌지? 내 마음을 어쩌지? 지난번에 와서 그분 얘기를 하고 간 그 부인을 오라고 할까요? 그래, 마브라. 날이 밝는 대로 그 부인을 불러다 줘. 네. 곧 혼담이 오갔고 결혼식도 부랴부랴 치러졌다. 결혼한 후 부스토발로프와 올렌카는 사이좋게 지냈다. 남편이 점심때까지 상점에 있다가 일을 보러 밖에 나가면 올렌카가 상점에서 계산서를 꾸미거나 물건을 팔았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목재 가격은 좀 어때요? 내렸어요? 지난번엔 너무 비쌌는데. 아니요, 또 올랐어요. 응? 해마다 20%씩은 오르고 있다니까요. 아니, 또 오르다니. 왜 목재 값이 오르기만 하는 거죠? 이전엔 이 지방 목재만 갖고도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주인 바실리가 모길레프 지방까지 가서 목재를 사오죠. 해마다 다녀오는데 그 운임이 아주 엄청나요. 올렌카는 오래전부터 자기가 목재상을 경영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목재야말로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물건인 것처럼 생각했다. 그녀는 잠을 잘 때도 목재에 대한 꿈을 자주 꿨다. 올렌카, 왜 그래요? 아주 무서운 꿈을 꿨어요. 어서 성호를 거어요. 대체 무슨 꿈이요? 목재 저장고에 통나무와 들보, 판자 같은 나무들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갑자기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무너졌다가 저절로 쌓아 올려지는 꿈이었어요.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올렌카가 꿈속에서 놀라 소리를 지르면 부스토발로프는 정답게 위로하였다. 부스토발로프, 어제 무슨 꿈을 꿨는지 아세요? 글쎄, 무슨 꿈이요? 차곡차곡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판자를 마차에 싣고 어디론가 가는 꿈인데 목재를 실은 마차가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목재를 운반해 가는 꿈이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길이가 10m쯤 되는 들보 목재가 곤두서서 마치 군대처럼 제목 저장고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당신 꿈에는 언제나 목재가 등장하는구려. 남편의 생각은 바로 올렌카의 생각이었다. 남편은 어떤 오락도 좋아하지 않았다.
휴일이나 축제일에도 남편은 집에서만 지냈는데 그건 올랭까도 마찬가지였다. 올랭까, 상점에서 일하지 않으면 집안에서만 지내고 답답하지 않니? 그러지 말고 극장 같은 데 구경이라도 다녀. 우리 부부는 극장엔 가지 않기로 했어. 연극보다 중요한 건 없다던 애가 어쩜 이렇게 달라졌니? 우리 같은 근로자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구경을 하고 다닐 시간이 어딨니? 또 극장에 간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잖아. 토요일이면 부스토발로프와 올랭까는 저녁 기도에 참석했고 일요일에는 아침 미사에 참여했다. 교회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나란히 걸었다. 올랭까의 비단 옷은 사락사락 기분 좋은 소리를 냈고 남보기에도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집에 돌아와서는 버터빵에 여러 가지 잼을 발라먹고 난 뒤 차를 마셨으며 그 다음 케이크를 먹었다. 점심때가 되면 스프며 양고기며 오리고기를 볶는 냄새가 뜰은 물론 대문 밖 큰 길까지 풍겨나왔고 육식을 금하는 단식일에는 생선 요리 냄새로 바뀌어 누구라도 이 집 앞을 지날 때는 군침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분은 늘 좋아 보여요. 여기에 오면 제 마음까지 편해진다니까요. 부스토발로프와 올랭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갔다가 불그레하게 상기된 얼굴로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올랭까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잘 지낸다니 다행이구나. 모든 사람이 바실리와 제가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고 있어요. 귀여운 올랭까. 부스토발로프가 모길레프 지방으로 목재를 구입하러 가면 올랭까는 무척 적적해하며 잠도 못 자고 눈물만 짜고 있었다. 그녀의 집 건넌방을 빌려 쓰고 있는 젊은 군 수의관인 스미르닌이 저녁이면 이따금 놀러왔다. 결혼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하고 혼자 지내세요? 이혼을 했거든요. 어머, 왜요? 이런 말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내가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원망스럽고. 지금도 아내를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매달 40루블의 돈을 양육비로 보내주고 있어요. 스미르닌의 얘기를 들으면서 올랭까는 몇 번이나 한숨을 쉬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신개까지 촛불을 들고 나와서 그를 배웅하며 말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심심한데 와주셔서 고마웠어요.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성모 마리아께서도 당신을 축복해 주시길 빌게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올랭카의 말투는 남편을 닮아 침착하고 위엄이 있었다. 블라지미르 플라토니치, 부인과 화해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부인을 용서해줘야죠. 어린 자식의 마음에 그늘이 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스토발로프가 돌아오자 올랭까는 남편에게 수의관의 불행한 가정 얘기를 소근소근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아이가 불쌍해요.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겠어요. 마음이 아프구려. 두 사람은 한숨을 쉬고 머리를 저으면서 마음 아파했다. 그리고 내외는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에게도 자식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이리하여 부스토발로프 내외는 깊은 사랑 속에 말다툼 한 번 하지 않고 6년 동안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부스토발로프는 상점에서 목재가 반출되는 걸 살피려 모자도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감기에 걸려서 알아눕게 되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왜 이리 태도가 없는 거죠? 감기인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낫질 않으니 저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훌륭한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지만 그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넉 달을 누워 앓다가 끝내 죽고 말았다. 올랭까는 또다시 과부가 됐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올랭까는 통곡했다. 날 두고 당신 혼자 어디로 가셨어요? 나 이제 누굴 믿고 살죠? 내가 가엾고 불쌍하지도 않나요? 날 의지할 데 하나 없는 불쌍한 신세가 돼버렸어요. 올랭까는 모자나 장갑은 끼지 않은 채 하얀 상장이 달린 검은 옷을 입고 교회나 남편 묘지를 찾아가는 일 외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치 수도원의 수녀와 같은 생활이 이어졌다. 부스토발로프가 죽은 후 6개월이 지나자 올랭까는 상복을 벗었고 들창에 무겁게 닫혀있던 덧문을 열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침이면 이따금 하녀를 데리고 시장에 가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올랭까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괜찮아 보였어요. 어제는 뜰에 나와서 그 수의관하고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난 며칠 전에 수의관이 올랭까에게 신문 읽어주는 걸 봤는데 둘 사이 특별한 관계 아닐까요? 어머,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 사나흘 전인가? 우체국에서 만났을 때 올랭까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고장에 질병이 많은 이유는 가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말이나 소의 무서운 병이 사람에게로 옮겨진다는 사실쯤은 알만도 할 텐데 사실은 가축의 건강에 대해서도 사람의 건강 못지않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올랭까는 수의관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풀이했다. 그리고 무슨 일에 대해서나 수의관과 의견이 같았다. 그 누구에 대한 애정 없이는 단 1년도 살아갈 수 없는 여자인 올랭까는 자기 집 건넌방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은 것이다. 그러니까 올랭까?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건 네, 알아요. 제 생각도 당신 생각과 같으니까요. 올랭까와 수의관은 서로의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되도록 감추려고 했지만 그건 안 될 일이었다. 왜냐하면 올랭까는 비밀이라는 걸 가질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수의관의 친구들이 놀러오면 올랭까는 차를 대접하거나 밤참을 차리기도 했다. 그런 자리에서도 그녀는 패스트나 결핵 같은 가축의 질병이나 도살장 문제에 대해 떠들어서 수의관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수의관은 올랭까의 손을 붙들고 화를 내며 나무랐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소. 스미르니... 우리 수의사끼리 얘기할 때는 제발 입을 열지 말아요. 대체 내 꼴이 뭐가 되겠소? 그럼 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무슨 말을 해야 당신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올랭까는 놀라서 불안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수의관을 껴안고 화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두 사람은 행복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오래 계속되진 못했다. 군대가 시베리아는 아니어도 아주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수의관도 군대와 함께 영원히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완전한 외톨이가 됐구나. 아버지님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 안락의자는 다리가 하나 부러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붕 아래 다락방 속에 들어가 있지. 내 신세가 그 의자보다 더 처량하구나. 올랭가의 복스럽던 얼굴도 이제는 야위고 귀여움은 사라졌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전처럼 그녀에게 미소를 던지는 일이 없었다. 나에게도 젊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지. 그때 몰랐어. 그 소중한 시간이 바람처럼 날 스치고 지나갈 줄. 다신 되돌아오지 않는 날들. 이젠 행복이라는 건 꿈도 꿀 수 없겠지. 내게 남은 건 그늘지고 어두운 나날뿐이야. 해가 기울어지면 올랭가는 현관 층계에 앉아 있었다. 야외 극장으로부터 음악 소리와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예전과 다름없이 들려왔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올랭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고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멍하게 텅 빈 뜰을 바라봤다. 그러다가 밤이 오면 잠자리에 들어가서 폐허 같은 자기 집 정원을 다시 꿈속에서 보곤 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안톤 체홉 원작의 귀여운 여인 2부를 들으셨습니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1899년 발표된 이 작품에 대해 순종적인 여인상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올렌가를 귀여운 여인으로 부르는 이유와 주요 작품 해설에 대해 서울대 노노문학과 이현우 선생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젊은 시절의 체홉은 당시 문단의 거장이었던 톨스토이와 교우하면서 그를 깊이 사숙하기도 합니다. 나이는 톨스토이가 32살이 더 많은데요. 체홉은 한때 톨스토이의 사상, 즉 톨스토이즘에 아주 심취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체홉은 톨스토이가 말하는 소위 악에 대한 무저항이 얼마나 파국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작품을 통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체홉의 대표 단편 중 하나인 유코실은 그런 의미에서 톨스토이즘에 대한 반박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죠.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함께 잘 알려진 톨스토이의 민담, 인간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체홉의 한 주인공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 인간에게 한 평의 땅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건 시체에게나 그런 것이다. 살아있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땅 한 평이 아니라 전 지구가 필요하다. 요컨대 체홉은 변절한 톨스토이주의자인 셈이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럼에도 체홉의 작가적 재능을 아주 높이 샀으며 그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무저항의 인물들이 아니라 아주 무기력한 인물들만 잔뜩 등장하는 체홉의 드라마들까지 톨스토이가 좋아한 건 아니었지만 귀여운 여인 같은 단편은 걸작으로 평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올렌카가 구현하고 있는 순종적인 여인상이 톨스토이즘과 잘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주인공 올렌카는 이 작품에서 극장장인 쿠킨 그리고 목재상 푸스토발로프, 수의관의 아들 사샤를 차례대로 사랑하는데 그녀의 사랑은 한마디로 모든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일견 어리석어 보일 만큼 순진한 사랑이지만 귀여운 여인 올렌카의 사랑이 결코 계산적인 사랑은 아니며 그런 점에서 독자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고 하겠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안톤 체홉 원작의 귀여운 여인 2부를 마치겠습니다.